참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 마음의 세계를 그렇게 정갈하게 조화를 이루고 써가는 그런 걸 저렇게 비유하는 거예요. 왜 저런 시를 짓겠냐 이거예요. 예. 밝은 날은 누구의 모습? 누구들 모습이지. 그것도 포기하고 쓴자. 후구사 사실을 말해야지. 이게 포기하는 거야. 그렇잖아. 응? 포기하고 써 적었어. 응? 밝은 날은 소나무 사이. 얼마나 소나무하고 조화를 이루는 내 말 정말. 이게 대인의 사진사. 깨달은 사진사. 서울대학교 교수들은 이 시 강의 때 보면 그 작품이나 한 번 이게 다 맛을 우려내지를 못해. 맛을 못 물어내. 아무리 좋은 차를 갖다 줘도 맛을 못 물어내. 말짱한 일이지. 청천은 속삭이라 맑은 샘물은 돌비 수수지나 한다. 백조고 호수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고, 그 첼로의 그 밑에서 그 울림이 이런 속에는 다 음악이 들어있는 이게 다 고전 음악이야 이게. 응? 주컨의 기묘한 이야기. 이건 경계를 높이면 대나무 소리가 사각사각 들리니까 빨래 빠는 여자가 빨래 다 빨고 돌아가고. 응? 대나무밭에 신해대 대나무밭에 소리가 조용한데 대나무 소리가 정자에 앉았으면 사각사각 대나무 소리가 난단 말이야. 동네 여자가 빨래를 다 빨고 빨래를 입고 집에 돌아가는. 목욕탕에 들어갈 때 사람 보면 인상이 더럽지만 목욕 하나 없다 얼마나 깨끗하냐. 속이야 더럽겠지만 모양은. 응? 번뇌를 빨고 가는 사람, 털어버리고 가는 사람, 말귀를 알아야 돼요. 말귀. 말귀. 기가 터져야 돼요. 기가 안 터지면 날 평생 중노래도 주진이 돈이니 뭐니 이게 집착해가지고 우리 어떤 본분의 삶사례하고는 거리가 멀다. 알겠지? 네. 대나무 소리가 시끄럽다 보니까 빨래하는 여자가 뭐 어디든지 불법이 없는 데가 없어. 연동의 하오지라 연밭에 연꽃이 흔들흔들 움직이는 것을 가만히 보니까 저쪽에서 고기잡이 배가 늙으니까 배를 끌고 들어오는 것 같다. 응? 우리 생활 자연의 리듬이야. 저기 다반양조 수려하게. 응? 이런 시를 서산스님은 많이 보았기 때문에 이런 맑고 깨끗한 시를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가운데 일상이는 여기 해주시님이고 여러분들이란 말이에요. 운문사로 살면서 저거 하나 똑 떨어지게 해서 살면 무슨 뭐 해주가 돼야고 해주가 하긴도 해주를 하지. 응? 해주한테 그런 소리에다 너도 쫓겨난다. 내가 해주야. 자리 좀 바꿔. 역시 무심계. 또한 이 무심이란 말은 여기 무심이나 선점에 들고 수려하게 일상생활로 돌아오고 오리지널 무심에 갇혀있는 게 아니야. 무심에 갇혀있는 것도 무심도 긍정이야. 무심이라고 하지만 그 속에는 천둥 번개가 같은 그런 우주의 산사리가 선정 속에서도 흘러나오고 묻어나온다는 거예요. 무심계. 근데 한번 생각해봐, 강사님. 산은 무심으로부터 푸르고 더욱더 집어넣어야 돼. 그러면 많이 생략된 거야. 사무들은 더욱 푸르게 하면 더 일자를 써야 돼. 또 푸름은 무심으로부터 더욱 희노라. 그러지. 충상도 배운들 우리 도관 아니야. 그렇지? 네. 또 그 가운데 사고
공개, 천상천하 유아 높던 살림살이, 이 공자의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세 번 복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구울사 그러면 그건 쫓겨나야 돼. 대의가 없어서 못 써, 그거. 응? 그렇게. 또한 이 무심한 이들다. 빼요. 무심과 무심들. 무심을 강조하지만 나같이 살아야. 무심이 좋다고 무심 일변도에 떨어지면 무심도 병이다. 오늘 그 내용 끝에 나와. 네? 불법이 최고라고 생각해서 불법을 욕심내면 탐착불교니까 그것도 집착이다. 응? 무심 속에 불교는 집착하면 충생이야. 예. 선에서는 집착은 병이야. 예? 본분이니 또 대승에서는 마음으로 뭘 하고 집착하면 그 개를 파하는 거고, 소승은 직접 먹는다든가 몸으로 파괴하지 않고 마음을 어느 정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해도 몸으로 직접 범하지 않으면 개를 파하지 않는다 그러잖아. 대승은 마음으로 나쁜 생각이라면 그냥 개에 저축이 되는 거예요. 네? 어쩌든지 정자처에 다반양초 노영시 수료하고 그렇잖아. 네. 파경은 불중도라. 거울이 박살난 거울을 다시 붙일 수가 없다. 본분 납자가 집착한 마음을 내면은 큰 파경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네. 우리는 배우는 과정이니까 자꾸 고치고 또 고치고 또 고치고 병물치료 이렇게 나가지만 선에서는, 이 선시에서는, 본분에서는 망상을 피우면은 가장 거울이 박살이 나버린 거예요. 그건 끝이야. 불중도 거듭 잊지 못하. 꽃이 떨어진 낙화는 가지 위에 다시 올라가기 어렵다는 말이에요. 낙화가, 떨어진 낙화가 다시 가지 위에 올라가서 나는 꽃이 그러지 않고 낙화는 영원한 낙화 나오다는 말이야. 예. 그러니까 우리가 차를 먹고 반일차 반나절을 지내고, 반나절을 지내고 반잔이 아니라 반잔이라 하면 그냥 글자 내용이 팥 쪼그라져 버리잖아. 적어가지고 하느님 반나절 반일창을 지내고 처음 먹었던 그 향기는 365일 평생 동안 마음의 향기가 고스란히 처음과 끝이 없어. 우리 마음자리가. 이건 또 이렇게 해서 다 같이 하면 재밌지? 네. 그냥 이렇게 무심객이 아니야. 이 객은 우리는 이 몸뚱이라고는 하는 나그네니까 이 삼계의 나그네로 와가지고 인연을 보이면 끝나는 게 됩니까? 역시 무심객이다. 역시 무심객이다. 역시 무심객이지만 노력을 하고 공부를 하고 정진을 하고 그래야 이 시가 성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응?
화경은 불중조요 낙화는 난상이라. 이런 개성을 들으면은 내가 망상을 일으켜서 안 돼야 되겠다라고 하는 깜짝깜짝 놀라는 게 전기가 몸에 통해야 돼. 근데 그냥 뭐 하면 내 입만 아프지 무슨 내 무늬가 여러분들도 팩해야 돼. 네. 여러분 무늬가 먼저 팩히고 그게 화학의 세계. 네? 따로 독립할 수가 없어. 같이 한 모습 보라. 응? 어디가 떠들어서 이다가 그 배경 가지고 얼마나 시간이 지나가 버렸어? 시편당시 시인 그대께 묻는 시민을 묻는 그대께 묻는 시민이 무슨 말들이 되냐. 시민은 어떤 사람이 주고받는가. 주고받는 형체가 다 떨어진 그런 우리 마음의 세계. 네? 시간과 공간이 도로시 시방세계가 도로시 한 모습, 두 모습이 아닌 시민의 세계. 그걸 어떻게 사물을 비유해가지고 이 얼굴과 저 얼굴과 어떻게 표현하느냐. 시민을 어떤 사람이 감히 이 먼저 설자 전에 뜻과 문자는 먼저 설자 문입니다. 먼저 설자 문이에요. 시민을 어떤 사람이 감히 전해주기도 하고 받기도 하겠는가. 전해주고 받으면 어떤 물건이 있어야 되는데 시민 어떤 물건을 표현할 수가 없잖아. 역급 타면에서 아무하고 다른 색깔이 없는데 시민이라고 불러서 말한다고 하면 일찍이 그 원자는 말씀 원자입니다. 이런 거 시작하기라는 놈인데 연자를 잘 못 써서 말씀 원자예요. 말씀 원자는 이 같은 먼저 문자 원자입니다. 말 허니라 일찍이 허니라. 수지 체자 허공성이라 모름지기 본체가 저절로 허공의 성품인 것을 알아야 된다. 그냥 허공이라 이러면 우리가 개념이 좀 약하니까 허공도 그 속에서 나왔다. 허공을 만들어낸 성품성자는 알맹이다. 그러죠? 성자는 알맹이다. 허공도 그 속에서 나왔다. 처럼 그 허공성이다. 그렇지? 응? 절기당두라. 그 우리의 시민 자체를 당두 맞는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붙이기를 꺼려하라. 당두란 말은 그 자리에 해당된 말이니까 우리가 보면 청산, 배구 뭐 전부 그런 것들이 노주 뭐 그런 것들이 다 해당이 되겠죠. 그런 이름으로 시민의 이름을 붙이지 말아라. 이제 칠서를 다 보고 오자장자를 다 보고 다 봐도 이 시편감시 19절의 이 마음의 세계를 이렇게 미학적으로 맑게 깨끗하게 이렇게 진실을 보지를 못했어요. 장루홍로하리에니라 장차 아마 그것은 벌겋게 달아온 화리 속에 연꽃이라고 아마 비유를 하겠지.
불가사의한 불속을 피는 연꽃. 주도 좀 내가 주도 좀 네? 그러지. 어디부터서 응? 어디? 한 사람이 아주 여러 사람이 똑같네. 어디 감쌌습니까? 그렇지. 엮어 타면 그 세월이 생기기 전에 시간과 공간이 생기기 전부터 평등 탕탕해가지고 다른 색깔이 없다. 표현할 수가 없다. 저착직하리라. 슬쩍 마음이 이러다라고 슬쩍 쳐다보는 그 공사가 되어버리는다. 무서운 소리예요. 내가 자체에 들어가 버려야 돼. 응? 구족동시는 방지해적이라. 구족동시. 빗방울이 태평양 물에 딱 떨어지니까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물이 되어버린다. 우리가 한 생각 일어났을 때 우리의 본분 진리를 깨달은 본분 납자가 딱 돼야지. 엿보고 이렇게 하려고 하고 먹으면 안 된다며. 빗방울이 태평양에 떨어지면 빗방울 자체가 태평양. 내가 깨달아가지고 진의 본체가 되어버리면 마치 이 자리에 앉은 상태에서 견성성불하고 당체 이치를 깨달은다. 그 태평양의 빗방울이 하나 비유해보는 화엄의 시편 다음에 구족동시는 만기해적이라. 처음과 결과가 똑같이 해결되는 것은 바다에 빗방울이 떨어지는 것 같다. 빗방울이 바다에 떨어지면 바다 자체가 되어버리는데 나는 빗방울이야, 나는 바다가 아니야. 그런 거 봤어요? 그렇지? 예, 이렇게 되는 것도 또 그런 거야. 화음의 세계. 시민자는, 시민이라고 하는 것은 예시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아서 천지가 생기기 이전에 천지보다 먼저 했고 천지가 몇 억 년 뒤에 망한다고 하니까 망해도 그건 망하지는 않아. 고와 금 변하지 않는 것이 항상에서 한 색깔과 같다라고 그렇게 색자를 넣었다. 그러지만 서의 입장에서는 또 한 색깔이라고 집착하니까 한 색깔마저도 오히려 없거니 하물 더 다른 색깔이 또 있다고 그렇게 표현할 수 있겠는가. 그럼 말이 해석이 되지? 네. 그렇지? 네. 또 이르되 겁파 통연에 겁파가 겁에 불이 나가지고 통연해서 조그만 티끌한 것 없이 남김없이 다 불태워버리지만 저 태너공은 예설 의지에서 텅비어있는 모습이 본체가 항상 존재한다. 자, 허공도 넓고 상하가 없고 꽉 차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에 넓고 강하라고 시간 공간대가 떨어지는 쪽으로 해서 허공을 비유하지만 허공 비유도 우리 마음 중에는 아직도 티끌에 지나지 않는다. 그렇게 우리 마음이 강하다는 그 마음을 여러분들은 내 몸속에 가봐가지고 이건 내 마음이야. 열심히 자존심 상해. 열심히 저거 나보고 후배가 한턱 내지를 않고 이러게 되면은 지 마음은 이제 쪽박 차는 거지. 네 마음은 네 몸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내 몸 안에 안 있어 내 몸의 주인공인데 하지만 여러분들 마음은 시편단 시에서 보면 아니나 밖이나 우주에 충만되어 있는 거야. 내 마음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내 마음같이 그렇게 적고 쩌쩌하고 축소하지 않아요.
하늘을 보면은 하늘이 딱 찍힌단 말이에요. 지구 하면 지구가 이 조그만 내 마음속에 딱 찍히잖아. 우주의 주인공 뭐예요? 상대인 모을사. 한 번 더.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상대인 모을사. 그러지. 예. 보고성 오문자라 그러거든. 그것도 다 내 마음에 찍혀 들어가는데. 애라는 시간대도 초월하고 금이라는 시간대도 초월하고 이 만색이 다 함께 빠져서 만색깔하고 또 다르지도 아니하나 딱히 이거라고 내 마음을 꾸집어서 세우지도 못한다. 분리라고 하나 또 딱히 이것이다라고 하나 명사를 잡아가지고 이를 붙일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마음하고 다른 것은 무슨 물건이냐? 다르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물건이 다르다고 하는 거냐? 이건 만해스님 줍니다. 주라고 쓰는 건 만해스님 주예요. 가만히 있다가 만해라. 만지로와 일천명월이라 땅에 꽉찬 갈대꽃이 일천 저 하늘에 밝은 달과 같다. 밝은 쪽에서는 하나의 모습이죠. 그렇지만 다르다는 차원에서는 달하고 갈대는 분명히 다릅니다. 차별 속에 평등 속에 차별을 얘기할 때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달하고 갈대꽃은 맑고 그러지만 맑고 그런 똑같은 모습 쪽에서는 평등이지만 다른 달이고 갈꽃은 갈대꽃이다. 오이 시민 조언이로다. 점을 찍어서 이것이다라고 말하면 점이라고 하는 건 점 찍는 거예요. 이것이다 라고 점을 찍으면은 마음의 세계에 도달하지 못하며 도달했다라고 하는 사람은 곧 이것이다라고 이 색깔이다고 딱 점 찍지 않는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내 마음이 그렇게 크고 강하고 어떤 이름도 붙일 수 없다 이 말이야. 권으로 세우기도 하고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부처님이 설법하듯이 권으로 방편으로 세우기도 하고 또 중생에 보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기도 하지만 본무 색상이라 본래 색깔이 없어. 한 법이 천 이름으로 나와가지고 인연을 따라서 이름을 세운다 하더라도 음화하방이리요 깨달은 사람 분상에서는 별별 걸로 방편으로 다 이름을 붙인다 하더라도 중생을 깨닫기 위해서 교화에게서 이름을 붙인 이름이니까 무슨 허물이 되겠느냐, 음화에 무슨 방해가 되겠느냐. 그렇죠? 네. 거짓말로 받은 이름과 글자 무인식이야 가명명자 그 내용을 아는 사람이 없으랴. 원시 단연 노고처라 원래 역급이 다하도록 단연토록 그 자리는 노고추다. 늙은 고추란 말은 스승을 빗대는 말인데 송곳이 날카로운 것은 포켓을 넣으면 삐져나오지. 선생의 제자를 가리키는 그런 것을 애매한 송곳에 비해서 원래 그 자리는 노고추다. 원래 갖추어 있는 그 노고추다. 독의 여여라도 조시되느라. 독의 인학 신의를 여여한 진리라고 말을 붙여도
일찍이 이 변이란 말은 맛이 가버렸다. 어느 한 이름을 붙인다 하면은 맛이 가버린다. 그렇지? 불 하면은 이게 불이 확 붙어야 돼. 물 하면은 내가 물 자체가 돼버려야 돼. 물 자체가 돼버려야 돼. 인학 여열하고 인학 개자는 인학 개자야. 그것을 시민을 여열하고 말한다 하더라도 조시변이라 일찍이 맛이 가버렸다. 그러니까 선사는 말을 안 해야 돼. 나도 말을 안 해야 되지만 강사니까 말을 하는 거야. 강사니까 그래야 누구들 때문에 그런 거야. 맛이 간 얘기라도 해야 돼. 그걸 알고 들어야 돼. 네. 열경주 예 시간도 뻗트려서 존재하고 지금 이 자리에서도 뻗트려가지고 존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의 마음 시민이 요체가 여여해서 내가 성인이 됐다라고 해가지고 시민 그 자체가 능히 부풀어진 것도 아니고 내가 공부라고 해도 또한 능히 그 시민 자리는 감소되지 않는다. 부정불감이 반야신경, 반야신경 오원이 개공 소일체 고액이라. 반야신경 아침 저녁으로 오원이 개공 도일체 고액이라. 오원이 공았다는 소리를 40년 50년 해봐야 아픈 건 여전하고 맛있고 먹고 싶은 것은 더 환장하고 봉투는 더 받고 싶고 그리고 오원이 공공 일체 고액이 안 되는 거지. 진짜 오원이 공한 뜻을 알아야지. 반야신경 배우면서 부정불감 양론 기특선대 내 마음이 이렇게 불가사의하다. 그런 기특한 마음을 내가 낸다라고 하면은 이미 기특한 데에 빠지니까 또한 마음이 종자밖에 안 되는 거야. 그거. 어려운 거야. 어려운 거 쉽기는 천하없이 쉬워도 그게 어려운 거예요. 만일 기특사라고 논한다라고 하면은 자기는 이미 문득 도리어 마음의 종자를 잃어버린다. 그러니 시민을 불러서 시민이라고 부르면은 일찍이 헛된 소리여 전보되다. 만해스님, 걷잡은 만해스님, 걷잡고요. 스님도 상이 없고 색깔이 없고 한 언설이요. 어떻게 언설을 두어서 표현할 수가 있는가. 천이름 만이름이 원래 서로 시민자리는 맞지를 않아요. 딱 떨어져가지고 탕탕 떨어져서 아무것도 없기에 천하 이름을 다 수용할 수가 있다. 그런 역설적인 뜻이 안에 들어있어야 돼. 무심이라고 하니까 그냥 해주시면 밥만 먹고 똥이나 싸고 그냥 아무리 멍청하니 잠만 자는 게 무심이 아니야. 그런 무심은 저쪽 시장에 갖다 팔아버려야 돼. 못 쓰고. 차이 존엄은 이 무심에 휘라고 하는 것은 표현할 수 없고 감춰버리고 말할 수 없는 이 존엄성은 천부처님도 능히 범할 수가 없다. 무심이라고 이름을 붙인 즉 잘못된 것이요. 또 붙일 수 없다라고 또 거기에 들어앉으면 그것 또한 잘못이다. 어떻게 해야 되겠어? 다반양초 수료하게. 그런 말 우리 강사님이 하기들 못 알아듣겠지? 다반양초. 상식으로 나온 책들을 많이 가서요. 원체 유명한 말이라서 식사들이 많을 것 같은데. 알아? 이해되도록 십자 제기가 그 주문을 외워줘. 엄마니 백매요, 엄마니 백매요. 확고해야 돼. 천하의 광장설도 그 마음자리는 일시로 다 함께 끊어져 버렸다. 수지처자 허공성이라 간절히
머리 맞대 가지고 표현되는 것을 그린다. 청량주. 신령스러운 우리 마음의 근원은 신령스러운 생명의 근원이여 가명 묘성이라. 거짓말로 묘성이란 말을 한번 붙여보자. 그렇지만 밝기로 말할 것 같으면 우리 마음은 이월보다 더 밝고, 투튀기로 말하면 텅비에 있는 흑운과 같아. 텅비에 있는 흑운과 같을 때 기중일상인 역자무신객이 되는 거야. 얼굴이 나타나잖아. 무신객 얼굴이 사주팔자가 나타나. 본래 스스로 그 자리는 원망해서 불인 수준이라. 그 자리를 닦아서 된다라고도 아니요. 증득한다는 말도 그 자리는 붙일 수가 없어. 이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이 호흡을 형성이 돼야 돼. 응? 그 신비는 성에 처했어도 불어나지 않은지라 예로부터 지금에 이르기 당연히 항상 또렷이 머물러 있다. 또 형상이 있는 것은 반드시 무너져. 그렇지? 네. 우주도 무너지지, 지구도 무너지고. 네. 무상이라야 그 자리는 모습이 없다라고 해야. 진이라고 하는 것은 찐국으로 오래 존재한다. 찐국 있지, 찐국. 네? 찐국. 그 진짜야. 뜻은 오래 붙자 뜻을 가지고 있는데, 찐국. 무상이라야 아주 찐국으로 오래오래 영원하게, 만해주. 상이 떨어져 가지고 존재하고 색깔 초월해서 너무너무 밝아진다. 세상의 성품이다, 생명이다 하는 것은 벌써 빼서 던져버려가지고 일찍이 그 자리는 생이다, 멸이다, 생이다라고는 붙일 수가 없다. 더불어 하지 않는다. 유이지, 유형과 유수, 유형, 형상이 있는 것, 시간의 제약을 받는 수, 시간대, 공간대가 떨어진 그놈은 유이지, 유상과 유수로 더불어. 유형, 유수, 형상이 있는 것, 유수, 시간의 제약을 받는 인간, 수자상, 수자로 더불어 위로 짝하지 않는다. 탄탄하대 내 마음의 자리가. 올겨울에 이거 강의하면 강의들은 여러분들 성불해버려. 네. 성불이 별건가? 정부대학도 성불을 하지. 이거 읽고 마음에 대석이 되면 꿈도 편해. 꿈자리도 편해. 본래 내 모습으로 찾아가는 거야. 몰라서 시집장가 가는 거지. 시집장가 가봐 애 낳고 뭐하고 홀치 않고 어디다 이혼하고 그 신인이라고 하는 것은 허공을 만들어내는 꼭다리 생명, 우리 허공성으로 금강경에도 보면 복덕이라 그러니까 복덕성이라 그러지. 네? 복덕성, 복덕을 만들어내는 꼭다리 생명, 우리 이와 같은 이름을 살짝 붙여볼 수가 있다. 장차 붉은 하부 속에 연꽃이라고 불과 사이에 있다는 것을 비유를 해볼까. 불특 기특이라, 기특이란 말 중에 연화 불 속에 연꽃이라고 하는 기특만 표현하는 것이 불방 방해롭지 않다. 이걸 표현을 해볼 수가 있다 이 말이지. 양주. 세상에 드문 보배는 천지유분이라 칭찬을 해도 붕수가 있다. 그렇지? 세상에 금은덩어리 유명한 것은 칭찬해도
한계가 없는 것이 아니라 끝이 있다 이 말이야. 값도 매겨보고. 연화 또 연화 여화리 연화 연꽃 불 속에 연꽃과 같아가지고서 관지사유나 얼떡 보면은 있는 듯 한 것 같지만 취기 불가라 이것이다라고 시민을 잡으려고 하면 불가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응? 또? 차한지유분이라 부담 떠해주세요. 차한지 유분이라? 뭐야, 하다 말았어, 내가? 그건 도정신이 아니네. 뭐야, 이렇게. 글쎄, 세상의 드문 호흡에는 칭찬을 해도 분이 있다. 또, 연꽃은 물 안에서 나기 때문에 우리가 일상적으로 연꽃은 신상의 일상생활에 볼 수가 있다. 그렇지만 불꽃에 연꽃이 난다고 하는 것은 실이 기특하고 상세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언어로 표현할 수가 없고 마음으로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불가사의한 뜻을 지니고 있는 시민을 표현하다 보니까 불 속에 연꽃이 피었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등장하게 됐다. 이쪽에 반은 졸업반이요? 연구반이요? 앞에 앉은 분들은 두 줄까지 연구생들이고요. 요거. 뒤에 있는 하원반이고 아. 여기 두 줄까지는 그럼 말기는 알아듣겠다? 어차피 내가 속보하는 거니까. 하고 강의를 해봐서 나는 거의 사기당하고 다녔어. 삼동서리에 서인 지초하고 지초는 봄에 나고 꽃을 피우고 가을에 걷어서 약초를 하는 건데 얼음이 꽁꽁 얼어붙은 삼동 물 속에 지초가 피어나고 있을 수 없는 거죠. 불가사의한 것 그렇게 표현해. 구화라고 하는 것은 석 달 여름을 구화라 그래. 구화 석 달 여름은 태양이 이글이글 끓지요. 그 구화가 하루 가운데에 이글이글한데 상서로운 것이 쑥쑥 자라서 피어난다. 우리 마음에 불가사의한 것. 이 내 마음이 이렇게 광활하고 불가사의한 걸 모르는데 그게 마음 공부를 안 하니까 세상 사람들은 40년, 50년 외국 박사 있다고 뭐 있다고 한참 좋을라요. 맨날 물어뜯고 싸우고 정치하는 사람들. 배려버렸어. 이걸 깨달으고 여러분들이 국회의원이 돼야 그래야 이 나라가 정신이 확 바뀌지. 그 다음에 이제 그런가? 자계 시민은 이나 시민은 자계란 말은 구어체로 그 어떤 물체를 지시해 주는 것을 의미를 두고 있어요. 가시 이렇게 보인단 말이에요. 이나 시민 마치 불 속의 연꽃과 같아서 관지사이나 얼뜻 보면 있는 듯 하지만 취지 불가며 이것을 내 것으로 만들려고 하면 불가한 것이다. 목구멍에 피나 너무들을 읽어야 돼. 응? 글 읽다가 죽은 사람은 한 번에 못 봤어요. 근데 우리 애들은 글 읽다 죽은 사람 여럿이 봤다고 안 읽어. 그래서 재판해가지고 감옥에 쳐넣어야 돼. 일생이 없는 놈이라서. 글 읽다가 피는 안 나도 가래라도 나올 정도인데 하니 말다 말아보냐. 이걸 위해서 손해보는 글 읽으면 손해본대.
일품은 허공과 같아서 허공에 어떤 명사가 필요하나 이름을 붙일 수도 없고 또 화중년이라고 그것을 비유하기도 하지만 그 이름을 더듬어서 취하려고는 실로 없기 때문이다. 그렇죠? 네. 도지 그것을 명상이 끊어졌다고 무명이라고도 도지 그것을 그렇게 말하고 도자는 동사이기 때문에 동사 밑에 같이 잡은 지시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명이라고 말하고 또 그것을 우물이라고 비유하기도 하고 그렇지? 제가 화중지연이라는 것은 또한 어찌 좋기 세속적인 이름을 가지고 비유하겠는가. 화중지연은 출가 우리의 깨달음의 불법 차원에서 우리 본체 본래 면목의 자리를 비유한 것이란 말이지. 무리무심의 편시도 하라. 무심히 도라고 말하지 말아라. 밑에 자기 주 정지상의 사인무소라. 깨끗하고 평평한 땅에서 뒤진 사람들이 뭐 애들이 감이 없었다니까. 깨끗이 청소해놓은 마당에 뒤진 사람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그건 무슨 소리냐. 무심에 집착해가지고 무심 일변도 살면은 집구석은 망한다는 소리야. 뒤진다 이 말이에요. 무심 속에 연꽃이 불타는 소식을 알아서 수려하게 무심 속에 꽃도 피워야 되는데 무심이 왕꽝이라고 알고 그 자리에 집착해버리면은 그건 무심이 이렇게 돌아다니다가 평지에 넘어서 뒤져. 변소에 가서 넘어져 뒤져 그거. 그거 안 되는 거야. 무심이 좋기는 좋지만 요 해주스님 무심이 좋기는 좋지만 스님 잘못하다 평지에 넘어지십니다. 그건 무슨 소리야? 해주스 그러면은 북도 학장스님이라 그러지 말고 이거 강사 스님 했다는 불교 내가 왜 죽냐? 내가 왜 넘어져? 불교는 불교를 탐착해서 불교라고 최고라고 하면 그 탐착 불교야. 무심 속에 가기까지는 우리가 그렇게 노력으로 공부를 해주면 그것이 다라고 생각해서 들어앉아서 집착. 그렇잖아. 절 주지도 이와사를 겸해가지고 이에만 빠져가지고 지금 공부한다고 눈 감고 졸고 앉았으면 사는 누가 하냐. 저 성질이다. 돈 가지고 붙여가지고 공부하고. 깨끗한 땅 위에 뒤진 사람이 수도 없는 셀 수가 없다. 망상이 있는 위험을 제거하기 위한 까닭으로 마음을 비열하고 요구하나. 요자는 요구한다는 동사로 새겨야 돼. 무심을 요구하나. 상대적인 개념으로 유념, 망념이 있는 병을 제버리면은 무심의 약으로 유념을 주겠지만 병이 나으면은 무심의 약은 버려라. 그렇지? 들어앉으면 안 돼, 근데. 병도 없는데 무심이다라고 무심약 계속 퍼먹어봐. 도리어 약이 도리어 병이 되버린다는. 무슨 말 알겠지? 네. 이 말은 이제 황벽기근 선사가 말한 걸 동안 성찰 선사가 시민의 끝론, 끝 종결에 붙인 거야. 우리 시민 울시도 하라.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또 마음을 씌어서 미쳐가지고 무심처에 이르렀다고 하면은 도리어 그것은 무심의 한 생각 깔코리에 걸려들고 만다. 그렇죠?
전에 스님들이 사중 소위 무시하고 막 비구성은 막 톡을 지어가고 막 뭐 아파트 속에 기에 들어앉고 뭐하고 꽤 많은 것들이 많아. 그거 다 조사해서 끌어내가지고 문사 와서 10년 강의들더라고요. 톡을 지어 뭐예요 해가지고 다들 앉았어. 경제는 막 펑펑펑펑 왜 그렇게 죽지를 하고 음식을 맛있게 먹든지 같이 먹자고 달라던데. 마음을 씌어서 무심처에 이르렀다 하는 것도 도리어 무심의 일련병 깡쿠리에 걸려들고 난다. 확히 이제 이해가 되지? 네. 너들은 불성이 있다 웃는 거 보니까. 비도 유심무병이라 한갑 무심이 병될 뿐만 아니라 무심도 집착하면은 무심병도 고롯이 병원에 가서 당 혈압 체크해야 된다. 무심도 고롯 병이라면 왜 그러느냐? 유심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의 집착에 있지만 유심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심에 걸려들었다. 유와 무를 쌍으로 잊어버려야사 도에 가깝게 접근한다. 알겠죠? 네. 그딴 생각 확실히 새겨야 돼. 확실히 똑똑히 하고 모르면 묻고. 네? 이거 다 해. 남편도 네? 뭐가 또 있어? 어디가 또 있어? 네. 확실히 책이네. 엉망인 것 같다. 어디? 어디야? 내 책에는 여기는 그렇게 빠졌네. 그래, 해볼게. 지상의 무리도심 무의시도라 하는 것은 이제 만에 스님 비도이시 무시경 그 우에지. 네. 그 우에 이제 동안 상찰성사 시편담시를 이제 법안 문익성사하고 이제 매월당하고 이제 만해 스님하고 주소를 썼지만 사실 이건 선의 비평서라. 고급스러운 선의 비평서라고 봐야 돼. 네, 자기 선임대로 다 드러내. 망진도와 무능춘이나 그거지? 네. 의랑우구 도성원이라. 고기잡이 배가 도연명의 무릉도원이라는 그래 보면 고기잡이 배가 어느는 고기잡이로 가는데 한 골짜기 이렇게 들려가니까 복숭아꽃이 떨어져가지고 낙화가 돼가지고 막 산더미처럼 흘러내려오는 거야. 도대체 이 골짜기에 뭐가 있길래 이렇게 복숭아가 낙화유수라 그러지? 올라가서 거슬러 올라가는 문이 하나 있는데 그 문 속 밑에서 그게 복숭아꽃이 떨어져가 낙화가 오는 거야. 그 들어가 보니까 온 산하 천지가 복숭아밭인데 거기에 신선들이 모두 저 바둑도 뜨고 장비도 뜨고 또 고기 잡다 해도 처먹고 그러니까 이게 이제 고기잡이 영감지에 들어가지고 놀래가지고 대접을 잘 한 거야. 그래서 언제부터 여기 가서 사시냐고 그 어랑이 물으니까 그 무릉동원에 그 신선들이 하는 소리가 우리는 시간 개념이 없어서 모르겠는데 아직 진시황 살았나 그러더라고. 또 고기잡이가 그 얘기를 듣게 진시황 죽은 지가 700년이 흘렀어. 그러니까 그 속에서 신선이 돼가지고 700년을 살았다는 거예요. 700년은. 그래 이제 이 사람은 인간이고 그 사람은 신선인데 몸에서 모두 냄새나고 이제 영감쟁이가 그러니까 당신의 입질만 씌고 가라고 간 대신 밖에 나가가지고 우리가 여기 산다고 절대 천천무시를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내보낸 거야. 그래서 어부가 이렇게 나왔는데
너무너무 꿈 같아가지고 물은 구수를 찾아가가지고 이게 세상에 발견되지 않은 부동산이 있는데 그거 찾아가면 세금 매겨야 된다고 물은 퇴소한테 가서 그걸 군 거야. 그래서 고기잡이 영감하고 퇴소하고 그 물음을 찾으려고 몇 군데 돌아다니는데 없어. 그게 이제 세금을 못 매기고 돌아온 거야. 그걸 이제 선에서 비유해. 어떤 이상향. 인간의 때가 묻지 않고 더름이 묻지 않은 세상. 망진도와 무릉천. 그래서 망진. 그 고기잡이가 그물에다가 무릉춘의 봄꽃을 도화꽃을 담뿍 담아갔는데 밀은 끊으면 되는데 의량은 액을 의지해서 다시 무릉도 온천 한번 가보고 싶다라고 자꾸 그렇게 된다. 그러니까 무심은 다가 아니라 무심이 다가 아니라 무심에 걸리면 무심병에 걸린다. 그러니까 무릉의 도는 이상형이었는데 꿈에 꿈꾸는 것은 모르고 현실에 있는 것이 그냥 애매모호하게 찾아가는 것이 무심병에 걸리는 환병 걸린 사람이다. 그 뜻이야. 그런 내용을 만에서 이렇게 시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재밌지? 네. 대단하게 아무치가 무심도 오히려 이 중간에 걸려있다. 중자는 무겁다라고 하면은 착한 거성이고 한 겹, 두 겹 할 때는 거듭거듭할 때는 평성이에요. 무거울 중 하면은 거성으로 발음해야 돼가지고 거듭중 하면 거듭중 이렇게 발음해야 돼요. 무심무적 입중간이라 무심도 오히려 하나의 거듭된 관문에 맥혀있다. 다시 관문에서 시험 쳐가지고 다시 들어와야 된다. 무심병 때문에 무심살림살이가 거들난다 이 말이죠. 무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만리에서 물가를 바라보는 것 같아. 물가 옆에서 보려고도 다 못 보는데 만리에서 물가를 보려고 하면 그 물가가 잘 안 보이잖아. 무심이라는 것은 도와 그만큼 거기가 멀다 그 소리야. 만리에서 애기를 하는 거다. 이걸 단단히 외우면 얼마나 좋겠어. 무심무사인이라도 무심무사 살림을 사는 사람일지라도 오히려 금으로 만든 자물쇠의 난관을 만나게 된다. 불법은 좋은 건 좋은 거지만 불법이 좋다라고 집착에 빠지게 되면은 그것도 큰 병이다. 여기에서 금으로 만든 열쇠는 불법은 좋은 거니까, 불법은 좋은 거니까, 좋은 것에 빠져버리면은 좋은 것에 걸려드니까 금으로 만든 열쇠의 난관에 걸려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한다. 그렇게 재밌게 표현한 거예요. 이런 걸 말줄 알아들어야 돼. 양주, 심상, 마음의 유심, 우리의 상을 파기 위한 까닭으로 무심이란 말을 시설했으나 무심이란 말도 또한 없애야 된다 이 말이지. 어찌슨 연고냐. 막장 무심 이 무사하라. 무사를 가져서 무사를 일삼지 말라. 무사를 가져서 무심을 최고라고 일삼지 말라. 왕왕의 일이라고 하는 것은, 큰 일이라고 하는 것은 무사중을 쫓아서 생겨난 것이다. 무심무사에 빠져버리면 평생 내부터 뒤진다 그랬지? 여기가 가만히 앉아서 눈만 감고 앉았으면 되는가. 절살림도 하고 하주도 하고 동생 제도하고 시장바다에 가서 과일 장사도 하고 해야지. 그렇지? 네. 무사를 잡아서 무사를 일삼지 말아라. 한번에 밑에서 스프링, 밑에서 쉽게 올라가 이렇게. 그 힘이 당차게 뜨거리 이렇게. 우는 그냥 뭐 그냥 풀어모는 거야 그냥. 김치를 한 번도 뭐라고 써 김치.
김치를 내버려 담으면서 한문으로 김치가 뭐야? 김치가 뭐야? 한문으로 어떻게 써? 뭐 우리말 김치 무슨 말이야 그게? 뭐 그걸 떡이라고 해도 그만 무슨 개떡이라고 하고 김치가 무슨 말이야? 그것도 모르고 여태까지 김치 담나? 아이고 죽겠어. 침체. 침이라면 소금에 담근다 이 말이야. 소금에 담그는 나물이다. 소금에 담그지라면은 김치가 안 되지. 소금은 결국에는 1년이면 3년도 하고 배추나무가 싹싹 그런. 네? 소금을 거쳐야 돼. 그러니까 우리가 아까 내가 얘기했지만 샘물이 밑에서 생수가 쏟아져 올라오는 것은 마치 그것은 우리가 경전 공부를 많이 해가지고 그 경전 공부를 리바이벌해서 범근도 하고 선방에 가고 깨달음도 하고 김치는 있어야 된다는 교회 김치 안 나오면 어떻게 돼? 돌아다니는 사람이나 우리가 김치 안 담지 우리가 김치 안 담으면 되겠어. 꼬치된장 안 담아도 되겠어. 꼬치된장 담는 거 김치 담는 건 고정 걸린 거랑 똑같은 게 뭔지 알아? 그래서 침체. 그래서 우리 발음이 침체하다가 진짜 노인들한테 침체 좀 가져온나 이거야. 또 이 현대말이 구개어가 되고 그래 김치. 일본 말은 김치 표현이니까 기무치. 기무치. 그건 소금에 절인 김치를 기무치라는 거야. 알겠지? 네. 김치하고 살아도 김치를 먹는 참. 김체라고 하니까 뭐왜 침체. 그러니까 우리 발음이 저런 옛날은 덜이라고 그랬어. 덜해가자. 네. 지금도 저 피양말은 덜해가자. 디귿과 기귿은 같은 중간 발음이야. 우리 발음은 절이야. 불득하지, 부득해야지, 불득하면 안 되잖아요. 부지해야지. 부지. 근데, 진짜, 침체, 소금에 담근 배차. 필름이 막 돌아가지. 그래? 뜻거리 그런 맛이 있는데 자꾸 반출을 해야 돼. 갔다가 되더라고. 불교는 반출. 계단을 뛰어넘는 것은 이건 교약적 이성이야. 이 자리에 앉아서 해결해야 돼. 해결할지 안 할지도 모르는데 미도 무심 수요도 무심에 이르지 못했으면 모름지기 이르라고 요구하지만 극도 무심이면은 무심의 경계에 도달해 이르면은 무심마저도 또한 쉬어라.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집착 무심마저도 또한 쉬어라. 만심차가 빠졌어. 무심마저도 또한 쉬어버려라. 처음부로부터 육구에 이르리 극노 망정전야 아르마니를 입고 생각을 유지라는 것을 극론해가지고 모색 부득저 소식 얻을 수 없는 소식을 묘색해라고 하는 것을 극론으로 이렇게 말씀을 했다. 완시 부득저 소식이라는 완연히 무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경에 망정전려만 최고라고 하면은 또 틈비에 있는 공에 떨어질까 두렵다. 공에 되게 되면 더 이상 진보를 못하니까 수지 사제 무사리하야사 시술다. 모른지기 이기라고 하는 것은 무사리 속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히 알아야 비로소 이 무심을 초월한 무심의 세계를 얻어서 깨치게 된다. 그런 뜻이 아닌 만해스님의 초학자는 망령된 생각을 어지러이 일으켜 항상 무심으로써 기약을 삼다가 무심에 이르려면 이것이 최고라고 주저앉아버린단 말이지. 왕망의 공에 떨어진
떨어져가지고 생각 끊어버리는 것이 최고라고 종지를 삼아서 소승의 경계에 떨어지고 만다. 여기에 이르러서 무심의 병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모르는 망상 피는 유심병보다 더 심한 큰 병이 그기다 이 말이죠. 불법 잘 못하는 사람, 한 군데 집착해 있는 사람은 골치 아파요. 골치 아파. 기도를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뭘 한다든가 피는 금강경 여기서 시편이지. 그러니까 아이고 니방들에서 내 것을 만들어서 일상생활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면 이런 좋지 못한 병이 떨어지지 않지. 큰일 나지. 이 법이라고 하는 것은 유심으로 얻을 수도 없고 무심으로도 구할 수가 없어. 그렇게 알아야사 제답이 나온다. 어떻게 해야 비로소 확답을 얻어낼까? 방아 주장하고 그 만해스님이 오세하면서 자기 자신께 깨침을 이렇게 읊어대는 거야. 주장자를 내려놓고 산띠가 아직 개지 않았는데 봄에 씨 뿌리고 밭갈 일들이 가까이 왔다. 그렇게 표현한 것만이 그 자리다. 무심만 끝나버리는 것은 무심이 최고라는 것은 선비가 아직 그치지 않았다는 소리고, 선비가 그치면은 밭갈 일부터 씨 뿌리부터 생겨 준비를 해야지. 무심만 최고아니다. 무심도 또한 병이라고 알았을 때 선비는 아직 개지 않았는데 봄일은 지금부터 준비를 비오나 씨 뿌려 준비를 해야 된다. 그렇지? 이게 무심격 일중가. 우리 해주신 무심격 어디 가서 좀 풀렸지, 근데? 네. 풀렸지? 이 다음에는 이거 다 배워야 돼. 배워야 돼. 이게 하나지. 다 배워야지. 이번 케이크라고 이번 시험이라고 반이라고 이번 하면 내가 얼마나 하면 뭐라고. 케이크를 많이 해서